언제부터였을까 기다림의 끝에 너를 만났고. 개유일주 이야기입니다. 개유일주의 총평은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까운 것 같은데 그 사람이랑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아주 가까이 가지지는 않는 일주입니다. 밀당의 매력적인 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은데 어떤 선에서 딱 그 선을 긋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목화의 입장에서 금과 수로 구성된 일주 특징의 그런 느낌이 있죠. 글자의 모습으로 이 매력적인 일주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유, 글자의 모습을 보면 유금은 참 쌀쌀맞은 글자입니다. 왜냐하면 한가을의 서리 같은 글자잖아요. 고상하고 예민하고 고고하고 도도하고 좋게 말하면 주체성이 있는 까칠한 글자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은 개수잖아요. 겉모습은 개수이다. 개수는 좀 다릅니다. 유금하고 다르죠. 안개처럼, 개수는 비처럼 오르락 내리락 천지를 오가는 사교적이고 상냥한 글자, 그런 성격이죠. 겉과 속이 좀 다르죠. 겉은 상냥, 속은 까칠. 개수는 임수처럼 그 큰 물, 바다, 속을 알 수 없이 침잠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나는 개수잖아요. 나는 활발하고 싶고 마치 완고한 주체성은 없어 보이는 겉모습입니다. 개수의 작은 물, 안개 같은, 습기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무토의 하늘 끝으로 증발하려는 기체, 이런 게 되고 싶은 개수잖아요. 개수는 날이 추워지면은 땅으로 빗물로 내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날이 좀 더워지면은 열이 가해지면, 날이 따뜻해지면 현실적, 사교적, 명랑한 처세적인 기체 같은 개수가 되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나 개수는 사실은 증발하고 싶은 거예요.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무게압하고 싶다. 개수는 무토를 그리워합니다. 하늘로 오르고 싶다. 증발하고 싶다. 증발해서 무토, 정관, 무게압을 하고 싶다. 저 하늘 끝까지 정관을 향하여. 개수가 무토 정관을 보면요, 정관과 합을 한 거잖아요. 반듯해 보입니다. 개수 사주에 무토 정관 하나면 그 정관성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무게합, 이거 하나라도 개수는 뭐 좋은 거죠. 개수가 하고 싶은 일, 무게합 하고 싶다입니다. 본능입니다. 개수는 활동하는 물이라서 고집이 세거나 내 주장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남의 비위도 잘 맞추고 처세도 하고 명랑하고 사람이 참 선들선들해 보입니다. 시류에 맞게 온도에 맞춰서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개수는 겉모습으로는요, 사람이 참 분위기도 잘 맞추고 튀지 않습니다. 처세를 잘한다고 볼 수도 있죠. 개수로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죠. 그런 개수의 성질이 있는데 이제 개수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무게압할 수 있느냐, 진짜 열기로 덮여진 조건에서 개수는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무게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야 그 지지현실을 지지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개유 본인의 지지에는 여름이 아니잖아요. 가을의 유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사, 그러면 천을귀인이고 되게 좋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나는 개유잖아요. 스스로 내 자체로는 증발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지는 유금이니까, 가을이니까. 스스로는 증발력이 없는 사람. 여름에 화 기운이 와줘야 하는 겁니다. 사주에 없으면 운에서라도 와줘야 되는 거죠. 화 재성이 있으면, 그런 운이 오면은 개수는 즐겁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거죠. 무게압도 할 수 있고요. 십성으로는 재성이고 그냥 물상으로 보면은 이 개수가 무게압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십성으로 보면 편인일주가 재성이 있어야 안 슬프다. 편인일주는 재성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유 일주 자체는 화가 없습니다. 그쵸? 나를 스스로 내 자체로 나를 증발시켜줄 동력이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나 개유는 재성이 사주에 꼭 있어줘야 되죠. 개유 일지만 보면은
나 개수는 그래서 슬프고 짜증이 나고 노심초사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편인이죠. 편인은 그래서 삐진 거예요. 지지 현실이 안 받쳐주는 편인은 좀 불리하죠. 개수로 활발 상냥, 사회성, 이게 좀 지지 현실적으로 뭔가 만족스럽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스스로는 화 기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일주 자체로만 이 계율을 설명하자면 개수로 활발 상냥 사회성이 있어 보이지만 개수니까 실제로 지지 현실은 유금이니까 뭔가 만족스럽고 그 내용까지 긍정적이고 온화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일주 자체로는. 이 개수가 무토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정관이기도 하고 내가 무게합에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지가 온통 화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그게 그걸 지향만 하는 사람이겠죠. 천간은 내 지향성이니까 무토 있으면 좋습니다. 지지가 온기, 재성으로 나 개수를 증발할 수 있도록 지져주고 그리고 내가 내 방향성이 무토 정관이다. 그러면은 진짜 명랑하고 현실적인 개수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오르락내리락 사교적으로 활발한 사람입니다. 개수가 살고 싶어하는 세상을 사는 사람. 만약에 나를 즐겁게 가열해줄 화, 재성 기운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나를 즐겁게 해주는 재성이 없는 거예요. 우울하죠. 개수의 목표는 무게합입니다. 그리고 지지로 나를 가열해준 희타가 필요하다. 나를 증발시켜줄 재성이 필요한데 내가 그게 없다면 운에서 기다려야 되죠. 재성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특별한 직업성을 구해야 하거나 혹은 배우자의 인연을 잘 만나야 되겠죠. 사회성이 확 살아나는 순간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인간의 노력이죠. 편인은 슬프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편인은 편재를 좋아합니다. 사주원국에 재성이 없다면 나 자신이 좀 노력해야 돼요. 슬프고 추우니까. 열기가 없어서 내가 너무 춥고 결핍감으로 우울하다면 알코올로 인위적으로 내 몸을 덮이기도 하잖아요. 추우니까 뜨거운 거 먹어야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심리적인 모습을 글자로 보겠습니다. 계유 자체의 글자 성격은요. 스스로 자체가 귀문입니다. 자유귀문. 유금의 입장에서 개수는 자수니까. 자유귀문은 좀 추운 금수의 글자입니다. 계유는 이미 어느 면에서 특이한 사람이 있죠. 스스로 귀문자고 편인이고 병지이고 금수이고 그러니까 까칠, 결벽증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추우면 다른 술이나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몸을 덮일 수가 있죠. 자월의 계유. 그 마음을 12운성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계유는 병지입니다. 씩씩한 성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목화가 명랑하고 낙천적이고 씩씩하죠. 근데 금수잖아요. 아니잖아요. 편인이고 자체 스스로 동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철학적인 사람에 가깝습니다. 내가 힘이 없는 게 병지의 마음입니다. 병기는 진짜 병이 나는 몸과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외롭고 슬프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이심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상냥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다정다감하죠. 성격이. 누가 시켜서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근본적인 계유의 마음이에요. 타고난. 이 계유의 마음을 더 알고 싶다면 계유 편인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시켜보면은 잘 알 수가 있죠. 그 편인이 부드럽게 재성으로 재화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편인이 괜히 편인이 아니잖아요. 편인은 나를 슬프게 하는 엄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을 좀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격도 냉정하고 쌀쌀맞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내면이 냉철하고 단단하고 똑똑할 확률이 높은 사람. 금수의 영역이니까 가을, 겨울의 영역의 사람이니까 계유는 머리가 좋고 냉철하고 똑똑합니다. 금수는 일단 영리합니다. 이런 면도 있습니다. 웃고 떠들고 남을 웃겨주는 사교, 친화적인 계유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일단 그들은 싼 티가 안 납니다. 그 눈빛이요 좀
뭐 시니컬하거나 철학적이거나 뭔가 슬픔이나 그런 거를 머금고 있어요. 그리고 유금은요, 되게 고급이잖아요.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웃기는 말을 해도 계유가 천박하거나 상스럽지 않은 고급적인 해악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닌 그 무엇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죠. 무조건 까불고 들이대고 밉상 같은 눈치 없는 행동은 안 합니다. 목욕, 장생, 관대 이런 사람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철없는 인간은 아니다. 또 편인이니 눈치도 잘 본다. 기본적인 편인이니 촉이나 분위기 파악도 잘하고 사람이 센스 있고 이렇게 좀 매력 있어 보여요. 이런 사람이 병지에 다정한 이심전심까지 장착했다고 가정해보면 내가 몸이나 마음이 병들어 있을 때 집에 쭈그려가지고 내가 있는데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말 들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위로해주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이 병지는 병난 거잖아요. 이 사람은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을 그렇게 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정다감합니다. 이심전심의 마음이죠. 이런 부분을 다 합치면 나는 개수병지로 다정다감하다. 그런데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금 편인이잖아요. 겉으로는 사교적이고 친절한 마음, 병지 마음 뭐 그런 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금으로 조용히 손절하는 편인 유금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들 때 상대방에게 닥쳐라 뭐 이런 과격한 표현은 안 하는 거죠. 유금은 되게 냉정하고 소심한 마음도 가지고 있으니까 과격한 성품은 아니지만 내 주관이 있는 보석 같은 유금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개수로 사교적으로 보이지만 유금으로 조용히 나를 성찰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유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도 어떤 번잡한 일이 끝나면 조용히 자신의 편인으로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유금의 보석이라는 마음이 강하다. 그래서 신비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배우 조정석이나 신동엽 이런 분들을 상상하면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남궁민. 나대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재미있기도 하고 센스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얼굴은 웃지만 그 눈을 들여다보면요. 묘한 유금의 그 편인의 시크함, 도도함, 천박하지 않은 모습 그런 게 보인다니까요. 기본적인 병지의 슬픔과 유금의 서늘함이 보입니다. 만약에 계유가 세상사의 그 재성에 압도돼서 중심을 못 잡는다면 그것은 이미 과도해진 불덩어리 재성이 편관을 달고 들어오는 모습이니 불리할 수도 있겠죠. 편관 있으면 좀 불리하다고요. 계유가 편관이 있는데 재성으로 달리면은 흉합니다. 편인은 편지를 좋아하는데 편관까지 있으면은 편관으로 달리겠죠. 재생살이니까 좀 불편하죠. 삶이. 제가 개인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계유일주 남자가 있어요. 말도 잘하고 식상이 없어도 진짜 재미있어요. 표현력도 좋고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친절하고 진짜 매력 있는 사람 같습니다. 센스 있고 친절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분은 대화를 나누고 깊이 알면 알수록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옷도 늘 깔끔하죠. 면으로 된 티셔츠도 다려 입고 다닙니다. 그 정갈하죠. 근데 그분도 좀 더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특이하게 연체동물도 안 먹는데요. 혹은 물에 들어갔다 나온 고기 이런 것도 안 먹는다고 합니다. 이제 겉으로는 안 그래 보이는데 되게 좀 보기와는 다릅니다. 음식을 먹다가 살짝 옷에 국물이 묻어도 엄청 신경 써요. 예민, 깔끔, 까칠. 겉모습과 진짜 다른 거죠. 계유는 자신의 어떤 인생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나 취향, 기호 이런 특별함이 장착되는가 봅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게 혹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이 보여요.
이제 그래서 성격도 엄청 개방적이고 오픈 마인드 막 이런 처세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좀 특이한 사람이라니까요. 자기만의 세계가 비교적 확실한 사람입니다. 편인이 괜히 편인이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얘기를 어린 시절이나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슬픔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편인은 자기를 숨기고 다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유금 편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개수의 활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수의 모습만,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간다면 유금의 까탈스러움을 만날 수 있죠. 자신이 개수, 그 자체에 사교적이고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인 줄 알고 사는 그 자신을 모르는 개요도 있습니다. 재성이 있으면은 그렇죠. 자기가 그 뭐랄까 증발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가까이 가보면 까탈스럽다입니다. 그 징크스가 있는 개요도 있습니다. 본능이죠. 편인은 의심과 불안과 슬픔입니다. 이런 심리를 12신살로 제살이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와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어느 운의 사이가 좀 틀어지잖아요. 유금으로 싹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또 효신살이라는 것도 있어요. 편인일주는 일지가 효신이고 효신은 인성에 걸립니다. 편인은 엄마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사랑의 결핍이죠. 근심 같은 거예요. 이제 어떤 정인적인 환경이 안 돼서 내가 슬픈 거죠. 이런 경우는 더 슬퍼요. 계유인데 임신월. 나는 편인의 서자이고 겁재가 엄마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 배다른 형제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겁재에게 서열상으로 밀리는 겁니다. 겁재가 더 혜택을 받는 경우 임신월, 신월. 계유일주의 배우자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2신살로 스스로 제살입니다. 배우자가 제살이라는 것은 내 맘에 좀 들고 안 들고 이런 게 아니고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배우자성을 뜻합니다. 내가 예민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배우자가 내 편이 아니라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눈치껏 행동해야 합니다. 개수와 유금의 무정함입니다. 내 마음 같지 않다. 그런 뜻이죠. 유금 옆에 다른 글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일단 계유라는 간지의 모습만 보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재성이 부인입니다. 병화가 유금에는 사지이고 여자 입장에서는 관성의 남편이죠. 무토가 사지예요. 집에 이렇게 같이 배우자랑 같이 있잖아요. 그럼 괜히 힘들어요. 유금은 칼 같고 서리 같고 까칠한 겁니다. 유금이 배우자 자리에 있으면은 반드시 그 까칠한 성격을 합해주는 글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고 그렇게 사는 부부 형태가 좋습니다. 다음으로 직업성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지 유금 편인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편인의 자격을 갖추었냐? 갖춰라 이런 뜻입니다. 그 칼 같은 편인성이 직업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금이니까 묘목을 잘하는 직업이라든지 유금 편인의 병지, 편인의 예술성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무토를 보고 직장길로 간다든지 갈 길은 많습니다. 만약에 관공서의 직업길을 택했다면은 몸으로 뛰기보다는 편인적인 아이디어, 기획, 머리 쓰는 일이 더 적합합니다. 몸을 쓰는 과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일주입니다. 금생수는 머리가 좋고 철이 든 사람이죠. 몸을 쓴다 해도 예술적인 독특한 나만의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겠죠. 범상치 않겠죠. 계유일주의 대표적인 사례가 김연아 피겨 퀸입니다. 얼음 위에 스케이트 날을 세우고 아름답게 춤을 춥니다. 시크하고 도도하고 차갑습니다. 그러나 유금이니까 차갑지만 아름답고 상냥합니다. 그런 직업성이 어울린다고요. 세상에 나가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회성은 이 사람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죠. 이게 세상에 나가도 편인성의 계유 이런 걸 써야 된다고요. 늘 조용히 나만의 힐링이 필요한 일주니까 칼 쓴 의사, 법률가, 사업가, 예술가, 교육 그래도 편인이잖아요. 계유잖아요. 묻어난 듯, 안 묻어나고 명랑한 듯 그렇지만 그 내면은 다르고 포용적인 것 같은데 쌀쌀 맞고 그게 계유일주니까 직업으로 쓰라는 얘기죠. 양면을 갖춘 사람, 능력 있다입니다.
개유일주 이야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유일주의 정체성, 본질 이야기. 개유일주는요,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그 개유 글자에 목화의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춥다고도 하고 까칠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개유가 까칠하다고 해서 마구 남에게 까칠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병지의 마음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약자에게 긍휼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에 목화의 기운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좀 불편해요. 이 세상을 살기에 안 어울리게 깨끗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금수니까. 사실 세상사의 모든 지지고 볶고 그런 더러움, 오염 이런 것들은 죄성의 세상이잖아요. 이 개유는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결벽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옷에 뭐 묻으면은 자꾸 이렇게 털고 닦아내고 그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니까요. 결벽증. 내가 깨끗한 일주니까 깨끗하고자 하는 개유일주의 본능이 있으니까 더러움을, 오염을 내가 견디기가 어려워해요. 만약에 세상이 같이 흐드러지자 그런 목화일주는 아니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 깨끗한 개유일주가 먹고 살기 위해서, 처세하기 위해서 목화에 흐드러진 세상에 나갔다고 이렇게 상종을 하면 뭐 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자기만의 정화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개유는 어떤 개유가요, 회계사예요. 일로 직업으로 이 돈 저 돈 어쩌고 저쩌고 지지고 볶고 막 그러고 집에 왔어요. 돈 맞추고. 혹은 어떤 개유는 영업을 합니다. 사람 관리를 해요. 좀 열심히는 하죠. 완벽하게.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 끝난 다음에 피곤하다. 나는 좀 오염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일 끝나고 혼자 술을 마실 수도 있고요. 자기만의 예술적인 행위 그런 걸로 스스로를 정화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 같냐면 맑은 물이 막 흙탕물이 됐어요. 그러면은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그 흙탕물이 가라앉잖아요. 그런 정화의 시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좀 매력이 있죠. 좀 스스로는 불편하겠지만 그 개유일주 진짜 매력 있습니다. 사람도 좀 인간미도 있고 자기 일에 충실하기도 하고 좀 멋진 사람이죠. 1편 마치고요. 2편에서는 월지별로 직업성이라든지 건강, 궁합 이런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월지별로 개요를 분석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문서로 보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자료실에서 열람을 하시면 돼요.